지금 월가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이 경고음, 여러분도 들리십니까? 평화로워 보이는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부채의 늪, 그리고 그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미국 경제의 민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자본의 상징들이 이제는 서로의 꼬리를 무는 부실의 고리가 되어 우리 발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가 알던 금융의 질서는 2008년 그때처럼 단 한 장의 카드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모펀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저평가된 기업을 산 뒤에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되파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꽃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죠. 바로 남의 돈으로 파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5년까지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0%로 고정했는데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였던 시절이었죠. 사모펀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싼 이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기업들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내 돈을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우는 소위 레버리지라는 마법을 부린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2022년 3월 연준은 잠자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자 이를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0.25%였던 금리를 단 1년여 만에 5.5%까지 끌어올렸는데 이는 미국 금융 역사상 40년 만에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인상이었는데요. 이게 사모펀드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기업을 살 때는 이자가 2%라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이제는 7에서 8%, 많게는 무려 10% 가까운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1,000억 원 빌렸을 때 이자가 20억이었는데 갑자기 80억이 된 거예요. 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 벌어들인 이익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를 갚는 데만 써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사모펀드들이 빌린 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향후 2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가 무려 4,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돈을 갚으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리파이낸싱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승인이 안 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이자 폭탄을 맞아야 해요. 이건 단순히 기업 몇 개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노후가 담긴 이 연기금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 시스템 리스크의 서막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시장의 가장 영악하고 빠른 포식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주인공은 바로 JP모건. 금융위기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기로 유명한 이들이 최근 아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 조용히 발을 빼면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은행이 이제 너희 못 믿으니까 빌려준 돈 내놔!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한다는 건 곧 감당할 수 없는 신용경색이 온다는 가장 강력한 조기 경고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은행들이 뒷문으로 돈줄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죠.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 충격은 이미 환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과 이 사모대출의 신흥 강자 블루어를 좀 보세요. 이들은 최근에 일부 펀드에 대해서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환매 중단?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하자면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내 돈 돌려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운용사들이 미안한데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당분간 문 잠글게, 나중에 줄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이 유동성 가뭄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할 지점은 사모펀드들의 장부 조작 의혹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반영이 되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자기들이 가진 기업 가치를 자기
자기들이 직접 매깁니다. 시장에서는 반값에 팔아도 안 팔릴 기업들을 붙들고 장부상으로는 우리는 수익률 좋아, 아직 이 가격이야 라고 거짓말하면서 거품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월가 전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품이 터져서 실제 가격이 드러나는 순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연쇄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방에서 부채가 터지고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AI라는 화려한 불꽃놀이만 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게 월가의 세력들이 파놓은 가장 정교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이 압도적인 성능의 칩을 쏟아내고 오픈AI의 GPT나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네오클라우드라 불리는 신흥 세력들이 아주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오로지 AI 칩만 빌려주는 사업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신생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코어위브 같은 곳이 있죠.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로부터 이 귀한 AI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습니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에게 자기 회사 지분을 주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와, 엔비디아가 점 찍은 회사네? 라면서 신용이 폭등합니다. 코어위브는 바로 이 엔비디아 프리미엄을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수조 원의 대출을 끌어오는데요.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왕창 사들이죠. 엔비디아는 칩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고 코어위브는 덩치를 키우고 사모펀드는 이자를 챙기는 이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무한 동력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마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칩 개발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640조 원 부채까지 끌어다 쓴 칩이 올해 나온 신형 칩 때문에 순식간에 구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최신형 오션뷰 호텔이 바로 옆에 생겼는데 누가 낡은 호텔에 예전과 똑같은 이 비싼 돈을 내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진은 뚝뚝 떨어지는데 빌린 돈의 이자는 고금리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라클 같은 건물조차 클라우드 매출은 늘었지만 인프라 비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제 마진율은 깎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은 전체 자산의 약 85%가 부채인데요. 월가의 세력은 AI라는 화려한 미끼를 던지고 여러분이 환호하며 달려들 때 뒷문으로는 자신들의 부실한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동성 가뭄은 여전하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잔인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세력보다 더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있고 이 고금리의 장기화는 640조 원 부채 시한폭탄의 추침을 더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용 스프레드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빌리는 금리와 이 국채금리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건 시장이 부도 위험을 감지했다는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계좌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좀 살펴봤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오락가락 말을 쏟아내고 있지. 중국 리스크 여전하지. 하물며 월가의 노련한 설계자들이 지배하는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무방비한 개미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숏 관점으로 자산을 지키고 반등할 때는 롱 관점으로 이렇게 양방향성 전략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혼자서 챙기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 안전한 건지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저희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트레이더 칼럼 오시면 프로 트레이더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장 관점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띄우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실전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지와 저항만 제대로 알아도 반 이상 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차트에서 지지는 하락을 막아주는 바닥이고 저항은 상승을 막는 천장이다.
참여자들의 심리와 매물대가 결합해 형성되는 이 가격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의 핵심이다.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되고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된다는 이 근간을 알아야 추세 돌파나 리테스트에 속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부터 복잡한 매크로 분석까지 전문가들의 칼럼 한 편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월가 세력의 머리 위에서 노는 실질적인 정보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시장의 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 자본이 무너질 때 그 피해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찾아오는데요. 역사적으로 부의 재편은 항상 이런 혼란의 정점에서 일어났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후회할 때 누군가는 세력의 의도를 잃고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예리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